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의 부자가 알려주는 부의 비밀, 바로 부자의 그릇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의 의장, 청울림의 유대열 대표, 그리고 배우 하정우가 추천한 책으로 2021년 새해가 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순위를 역주행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왔고요. 이즈미 마사토가 지었고 김윤수가 옮겼습니다. 지은이 이즈미 마사토는요,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이면서 고베 슈쿠가와 가쿠인 대학교 객원 교수로 있습니다. 그 외에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5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요, 일본인들이 돈의 교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제금융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한때 연 매출 12억의 주먹밥 가게 사장이었다가 도산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공원을 방황하던 한 젊은이에게 한 노신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소설 형식으로 구성된 경제 경영 교양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화를 바탕으로 써졌고요. 도산한 젊은이 앞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타난 노신사의 정체는 책 끝부분에서 밝혀집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요, 제1장은 부자의 질문, 제2장은 부자의 고백, 제3장은 부자의 유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사람은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내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이 책을 읽기 전보다는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부자가 꼽은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 그럼 지금부터 부자의 그릇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돈그릇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운을 말합니다. 운이 안 좋았어.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요? 소설 속 주인공인 한 젊은이는 연 매출 12억의 주인공이었다가 3억 원의 빚을 떠안고 졸지에 공원에서 시간을 때우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자판기 커피를 마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100원이 모자라 뒤적이고 있는데요. 그 앞에 한 노신사가 나타나서 동전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100원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20원의 이자와 함께 120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의아했지만 당장 따뜻한 밀크티가 너무 간절했기에 120원이 아니라 나중에 잘 되면 1000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노신사는 작은 소리로 그래서 망했던 거군 하고 말을 흘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젊은이는 기분이 언짢았고 언짢아 하는 젊은이에게 노신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분노하죠.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어르신은 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대드는 젊은이에게 굴하지 않고 노신사는 말합니다. 내가 젊은이에게 조금 전에 20%라는 고금리를 붙였네.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젊은이가 신용이 없기 때문이지. 여기서 노신사는 젊은이의 신용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노신사는 젊은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상황과 정황을 따져보며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늦은 오후 회사원이라면 퇴근을 하고 집에 가거나 335 어울려 회식을 하거나 등등의 시간을 보낼 때 젊은이는 쌀쌀한 날씨에 밖에 꽤 오래 있었고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자판기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때 젊은이의 신용은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소설의 복선이기도 한데요. 젊은이는 나중에 노신사에게 그동안의 사업 성공과 도산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젊은이는 약속과 신용에 흠집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에 다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자는 돈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에 대한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에게 신용을 잃는다는 건 돈에게 신용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근로자라면 회사, 장사를 한다면 고객, 직원, 그의 가족, 친구 등등. 분명 돈을 가져오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옵니다. 저자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다고 합니다. 또 저자는 빚에도 신용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돈을 배우는 교재로는 빚만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빚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 다루면 오히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채의 금융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이는 빚을 지라는 말이 아니라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잘 다루는 것도 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공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자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소비하는 돈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소비 방향을 알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돈을 가져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실패로 엮지 말고 돈에 지배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돈에 지배받게 되면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상이 오는데 돈에 끌려다니느라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인데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입니다. 돈에도 교양이 있습니다. 돈으로 천해질 수도 있고 우아해질 수도 있는데요. 돈에 지배받지 않고 돈을 잘 다룰 줄 알며 돈을 소중히 생각하면 돈의 교양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